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증시는 보합권에서 살짝 빠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뭐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이 소식을 먼저 받을 것 같습니다. 미국 고용이 너무나 좋게 나왔죠. 그렇다면 우리는 보통이었으면은 야 진짜 미국 경제는 최고다, 역시 미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결과가 너무나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하게도 증시가 살짝 빠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이거죠. 금리를 이렇게 올린데도 불구하고 미국 고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야 이거 경기 침체 안 온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 한 번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증시가 많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 증시가 조금 상승을 해서 거기에 대한 차익 실현 부담감,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자이언트 스텝 부담감이 함께 어우러져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증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러한 시각이 나오고 있으며, 하지만 결국 저 기릿은 단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어차피 기정사실이었고 속도가 문제였는데, 하지만 지금 금리가 조금 급하게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미 금리 상승에 대해서 주가는 상당 부분 반영을 한 바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더 큰 문제죠. 경기 침체. 하지만 고용이 이렇게 잘 나오면서 경기 침체 이거 없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비교했을 때 더 큰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번에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그냥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는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CPI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날 C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CPI는 얼마가 적당할까 한번 봤더니, 일단 지난달에는 CPI가 9.1이 나오면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와중에 야 이제 물가 상승 정점 쳤다, 고점 쳤다, 그러한 피크아웃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될 거야, 이러한 마인드로 최근 들어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달 CPI는 당연히 지난달 9.1보다 낮게 나와야지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예상치는 8.7로 지난달보다 0.4% 낮다고 하는데, 이 정도 내외 혹은 더 낮게 나오면은 코스피는 지금 2500 라인 여기를 올라갈 듯 말 듯 움직이고 있는데, CPI가 8.7보다 낮게 나오면은 깔끔하게 탈환에 성공할 거다라는 전망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절대라는 건 없겠죠. 만약에 이거보다 높게 나온다, 한 8.9 혹은 9.0,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지난달보다 더 높게 나오는 9.2, 9.3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증시는 한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다만 그 와중에 결국은 또다시 피크아웃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또한 단기 조정으로 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물가를 잡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유가도 많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가는 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국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는 단기적인 방향을 정하는 그러한 지표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게 보면 길게 볼수록 이 지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엄청난 쇼크와 엄청난 서프라이즈 이런 것만 안 나오면 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돌아온 외국인 무엇을 사고 있니? 자, 외국인 투자자가 최근 7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쇼핑이 지금 현재 휘몰아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 역시 외국인, 코스피는 3% 오르고 코스닥은 4% 오른 등 외국인이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매수하니까 주가가 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도대체 외국인이 무엇을 샀니? 앞으로 만약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수한다면 먼저 산 애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매력이 뛰어난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2차 전지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으며, 기업 이름을 보면은 LG엔솔, 삼성 SDI를 매수했고, 그리고 삼성전자와 LG화, 하나솔루션 이러한 기업들도 큰 매수를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 바로 왼쪽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딱 보면은 LG엔솔, 삼성 SDI, 삼성전자, LG화, 하나솔루션, 현대차, 현대미포조선, 카카오, SK하이닉스, 그리고 에코프로 여기까지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무려 LG엔솔을 4,500억이나 매수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침 환율도 슬금슬금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것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어떤 기업을 사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올지 그 부분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외국인의 등에 타서 올라가는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꼭꼭꼭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체크는 굳이 확인을 안 하시더라도 노랭이 시간, 그러니까 4시 30
30분의 시황 정리 시간에 매일매일 그냥 깔끔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 기아차 친환경차 있죠. 그 차들은 도대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팔렸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누적 친환경차 판매량이 무려 우리나라에서만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만 하더라도 국내에서만 29,000대를 또한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가 많이 팔았나 아니면 기아가 많이 팔았나 봤더니 거의 비슷하네요. 현대차는 55만 대 그리고 기아는 46만 대를 판매했으며 그리고 그 와중에 친환경차 이렇게 많이 팔렸나 봤더니 하이브리드가 75만 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대 중 3대는 하이브리드고 나머지가 전기차, 수소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차는 개인적으로 조금 놀랐습니다. 바로 그랜저 하이브리드. 물론 이것도 충분히 잘 팔리는 차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값이 조금 더 싼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무려 18만 대를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대 중에서 18만 대니까 친환경차 5대 중 1대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2등이 뭔가 봤더니 리로 하이브리드, 3등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TMI로 저 기릿이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죠. 그리고 4등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 하이브리드가 가장 많이 팔린 친환경차라고 합니다. 자, 여담으로는 코로나 터졌을 때랑 그리고 코로나 전에 그때는 유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1,000원 초반대에서 중반대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서 야, 이거 하이브리드 산 거 손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유가가 높을 때는 야 진짜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유가 시대가 지속된다면은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이러한 친환경차 판매량이 갈수록 늘어날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로 앞으로 2차전지와 그 다음에 전기차가 잘 팔리는지 그거를 보려면은 유가만 봐도 그 방향성을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 만약에 언젠가 기름분들이 딱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야 많이 싸졌다 1,400원 1,500원 여기까지 내려갔다면은 친환경차가 좀 덜 팔리고 있겠네 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는 이번 주가 정점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죠. 8월 말에서 9월 초에 뭐 20만 명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이번 주쯤에 정점 가능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여름 휴가 시즌이 이제 끝나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이동이 당연히 줄어들 거고 이는 곧 확진자 감소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가을, 겨울 이 두 개가 남았죠. 가을과 겨울 독감과의 재공격이 함께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코로나를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 대만 공격 연습을 계속할 것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최근 실시된 중국군 훈련 기간 동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국이 대만 영해를 한 차례도 침범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선을 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하지만 중국의 훈련이 지금 끝난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러한 군사적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거는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꼬장이 지속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번 훈련이 대만 입장에서는 조금 위협적이었다고 합니다. 100여 대가 넘는 전투기가 대만 근처에서 위협을 한 바 있었고, 그리고 대만 위로 상공 위로 탄도미사일이 발사되는 등 심각한 상황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북한이 일본 상공 위로 탄도미사일 쏘아 올린 것처럼 대만 입장에서는 아마 간담이 서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중국이 이러한 군사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보복도 현재 나서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 TSMC만은 못 건드린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대만에 군사력을 쓰거나 침략하면은 TSMC는 가동 불가 상태가 된다. 이렇게 TSMC 회장이 낸시 펠로시를 만나서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우리 건드리면 우리 장사 못한다잉?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 중국의 경제 보복에는 반도체 관련 이야기는 쏙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수입량의 대만 비중이 무려 3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끊긴다면 중국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TSMC의 차트를 봤을 때는 이러한 걱정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출발한 바 있지만, 그런데 전부 다 양봉으로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사람들이 결국 중국이 TSMC는 못 건든다 라고 베팅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야 TSMC 대단하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엄청난 돈으로 그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 좀 떼서 우리나라에 짓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물론 절대적인 의견은 아니겠지만 한쪽의 의견을 보자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계산기를 딱 두드려 보면은 해외로 공장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정부에서 조금은 과감한 지원 정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대표적 사례라고 한데요. 120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공장인데 공업 용수 관로를 두고 지자체 간 대립으로 SK하이닉스는 아직도 첫 삽을 뜨고 있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투자를 하는데 신경 써야 될 게 너무나 많다는 소리겠죠. 물론 절대적인 특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거기에 준하는 지원 정도는 충분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조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2.4%나 하락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치포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그리고 결국 우리는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여기에 가입할지 말지 확정이 나온 건 아니지만 치포 예비회의는 참가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으며 결국은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이렇게 4개 국가가 동맹을 맺을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 야 이 정도면 우리한테 당연히 호재 아니야?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에 당연히 들어가면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바로 중국이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위치상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보복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또 우리나라는 예전에 사드랑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중국의 한국 반도체 공장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그러한 물량에 혹시나 규제나 보복이 들어간다면은 그 피해는 조금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걱정 때문에 오늘 하이닉스가 나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2분기 실적은 어떻게 되었나? 자, 걱정이 많았던 2분기 실적 시즌이 슬슬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8월 8일까지 온 걸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좀만 지나면은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결과를 딱 봤더니 어닝 서프라이즈가 조금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증시가 이렇게 슬금슬금 오른다고 볼 수 있겠죠.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증권사 3개 이상이 추종하는 기업 중 실적 발표한 기업이 129곳이 있는데 그 중에 70곳은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율이 좀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한 서프라이즈가 10% 이상 나온 기업도 39곳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업 하나하나 봐야겠죠. 가장 좋았던 기업은 어딥니까? 라고 봤더니 포스코 케미칼이 가장 큰 서프라이즈를 냈으며 그리고 하나솔루션, 한화, 한솔재지, 오스템 임플란트 이러한 기업들이 차례대로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현대차와 기아가 또 20% 정도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우리나라 대형주의 자존심을 살려줬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2분기 실적이 아니겠죠. 3분기, 4분기 그 실적이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된 리포트가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꼭꼭꼭 관련 리포트 내가 가진 종목에 나온 리포트는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소카 이대로 물러 소카. 자, 대여급 공모주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소카 하지만 수요 예측이 처참하다 이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야 소카 결국은 상장 처리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청약 취소 확률은 여전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대표가 조금 의지가 강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아마도 공모가를 낮추고 진행하지 않겠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내일이 되면 정확하게 발표가 되겠지만 매력적인 공모가 그러니까 공모가 하단보다 더 많이 내려서 좋은 가격을 가져와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깔끔하게 공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뉴스는 경제 관련 뉴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불멍을 조심하라고 한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왼쪽에 보시는 이러한 제품처럼 불멍 제품이 요즘 들어 많습니다. 집에서 그냥 켜놓고 분위기를 피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불멍 제품은 바로 에탄올 화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에탄올을 부어서 거기서 불이 나오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에서 불멍을 하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안정성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자, 에탄올 화로는 불꽃이 좀 잘 안 보이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불이 꺼졌나 보다, 연료가 없나 보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행동은 뭘까요? 맞습니다. 연료를 보충해야겠죠. 그래서 불이 꺼진 거라고 착각을 한 다음에 거기다 에탄올을 부을 수 있는데, 그런데 불은 우리에게 안 보였을 뿐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탄올을 붓는 순간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분들 혹시나 집에서 에탄올 화로를 사용을 하신다면 연료 보충 때는 진짜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꼭꼭꼭 확인을 해보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롯데마트 통큰 치킨의 동생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감격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자, 10년 전에 통큰 치킨으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다가 한 열흘 만인가요? 치킨 업계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쏙 들어간 롯데마트가, 그러나 이번에 홈플러스의 당당 치킨이 성공적으로 데뷔를 하면서 롯데마트도 통큰 치킨의 동생인 한통 치킨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주변에 홈플이 없으면은 그냥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롯데마트에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11일부터 8,800원에 치킨 1.5마리 정도를 판다고 하니까 진짜 혜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주변에 롯데마트가 있으면은 한 번쯤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지만 배달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유가는 이제 안 중요할까? 최근 90달러가 깨지면서 경기 침체 불안감을 조금 만드는 유가. 하지만 유가가 뭐 150달러 간다, 160달러 간다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가면서 조금은 유가의 중요성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반기에 이 유가의 흐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유가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올해 1, 2분기에 하락을 크게 했던 IT를 관심있게 봐야 된다, 이러한 신한금투의 의견이 나왔으며,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3분기에서 4분기 이때 유럽 에너지 대란이 또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난방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때 또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다면은 위에 말했다시피 1, 2분기에 하락을 크게 했던 기업들은 한 번 더 추가 하락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런데 그 반대로 조선주, 에너지 등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보는 아이들이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기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앞으로의 유가의 방향을 딱 보고 더 하락한다면은 1, 2분기에 많이 빠졌던 기업들 그대로 쭉 돌고 가면 되고, 그러나 그 반대로 만약에 유가가 또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유가 상승 수혜주 지금부터 또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유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좋을까요? 당연히 비행기가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유가가 쭉쭉 올라오면서 유류 할증료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이 많이 비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국내 유류 할증료가 9월 달에는 1만원대로 하락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교군이 없으니까 이게 비싼 건지 싼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유류 할증료가 얼마인가 봤더니 2.2만원, 그러니까 22,000원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비쌌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 달 만에 1만원대로 하락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거는 올해 초 2월에는 5,500원 밖에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정말 가팔랐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이렇게 유가가 슬금슬금 하락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이제 내년에는 해외여행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항공사들이 웃을 날이 다가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뉴스 중 하나죠. 아마존 로봇 회사 인수.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룸바로 유명한 아이로봇을 인수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제품이죠. 그리고 이는 아마존이 추진한 인수 중 네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자, 이 뉴스가 나오자 오늘 우리나라 로봇 관련주가 완전 춤을 췄고, 그리고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에브리봇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이 로봇 청소기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만큼 로봇 시장이 인정을 받았구나 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릿은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 관련주와 우주 관련주는 그냥 계속 들고 가자. 다음입니다. 물가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물을 키워 먹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데요. 혹시나 기르분들 중에서도 최근 들어 식물을 키우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베란다 텃밭 쪽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요즘 채소가 진짜 너무 비싸다고 하죠. 지난주에 공개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을 때 채소가 무려 70%인가 그 정도나 급등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키워 먹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G마켓에 따르면 확실히 최근 한 달간 텃밭 관련 매출이 4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보고 나니까 LG에서 만든 식물 재배기 티움이 좀 잘 팔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뉴스도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상원 인플레 감축법 드디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너무 좋아서 비명까지 지르고 있는 그 법안이 상원을 드디어 통과했다고 합니다. 51대 50으로 상원을 통과했다고 하니까 정말 박빙으로 통과했다고 볼 수 있겠죠. 캐스팅 보트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이 법안이 하원으로 넘어왔으며, 그리고 참고로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에 큰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역대급 금액이 친환경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 10년 전이죠. 그때 오바마가 900억 달러 정도를 이렇게 푼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무려 3,680억이나 푼다고 하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기술력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같은 비용으로도 지금은 거의 2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 오바마 때보다 거의 8배 수준의 금액이다,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친환경 관련주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겠나. 오늘 또 풍력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다시피 지속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렌탈. 자, 소카가 상장한다고 하니까 그 업계 친구인 롯데렌탈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마침 리포트가 나왔네요. NH투자증권의 목표주가 61,000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가격이 37,500원이니까 야, 이거면 거의 2배인데?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일단 롯데렌탈은 2분기 매출액을 6,800억 그리고 영업이익 800억을 올리며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실적 잘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고차 B2C 플랫폼은 오는 10월에 출시 예정이라며 이 부분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실적을 봤을 때도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퍼가 9.4, 8.4, 7.4까지 떨어진 거는 충분히 저평가,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도 2.4%, 2.6%, 2.5%, 배당도 2%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투자할 만한 그러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